시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대북 제재 철회 논란이라고 제목은 붙여놨는데 지난주에 아주 혼란스러운 일들이 몇 가지가 발생을 했어요. 지난 21일, 벌써 한 일주일 됐네요. 21일에 미국 재무부에서 대북 제재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갑자기 북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인원들이 다 철수를 해버렸어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싹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도 잘 알고 있거나 관심 있게 지켜보진 않았는데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그동안 운영이 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이번에 좀 알게 됐어요. 네, 근데 철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트럼프가 갑자기 트위터를 달렸어요. 대북 제재 처리했다 라고, 자기가 이제 대북 제재 처리했다라고 이렇게 날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이제 북측의 일부 인원이 복귀를 해서 한 절반 정도만 이제 복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제구나, 백악관 대변인이 추가 제재를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거다라고 해서 더 이상 지금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제재는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제 일련의 흐름을 쭉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한테 해야 될 보복을 왜 우리한테 하느냐, 북한이 지금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비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죠.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건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20일에 중국의 보아이페이라는 해양 운송업체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이제 북한의 남포시하고 협력 의향서를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몇몇 지역, 뭐 다롄, 그다음에 옌지 이런 곳과 남포와의 운항을 독점권을 이제 부여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근데 이 남포시가 미국에서는 대북 제재가 뚫리고 있는 핵심 지역으로 꼽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북에 석유가 들어가고 있다, 뭐 북에 제재 물자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주로 이제 남포시를 통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중국 업체가 남포시에 자기가 이제 새로운 이제 운항권을 독점 계약을 따냈다, 이렇게 이제 딱 얘기를 하니까 이건 미국의 대북 제재에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재무부에서 중국의 해운해 두 곳을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제재 목록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대북 제재라는 게 북한의 뭐 어떤 물품들, 그 다음에 북한의 어떤 인물, 기관 이런 데랑 거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도 제재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제재 목록에 들어가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중국의 해운회사 두 곳하고는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봉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목록에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볼턴이 또 같은 날 중국에 대해서 지금 북한의 무역의 90%를 중국이 이제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중국이 대북 제재를 똑바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아주 강력한 한방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일종의 협박을 한 거죠. 너네 대북 제재 똑바로 안 하면 우리가 무역 분쟁에서 엄청 너네 공격할 거야, 라는 이제 경고를 한 겁니다. 뭐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여전히 대북 제재 강화에 매달리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북 제재를 해서 효과가 있나? 지금 이제 미국의 기본 생각은 뭐냐면은 트럼프가 취임할 때부터 그랬고 사실은 그 이전 정부들도 다 그랬어요. 중국만 협조하면 북한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자꾸 북한을 도와주니까 북한이 안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을 압박을 해가지고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도록. 왜? 자기들이 직접 하는 건 효과가 없으니까. 그걸 지금 이제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한테 우리가 무역 분쟁에서 너네를 좀 봐줄 테니까 너네가 우리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 요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중국의 압박이 먹힐까, 중국에 대한 압박이 먹힐까 생각을 해보면 별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면은 일단 중국이 북한을 압박한다고 해서 북한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북한의 대외 경제 협력, 교류, 그러니까 무역이라는 게 중국하고의 관계가 뭐 90%를 차지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90%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아요. 근데 북한이란 나라 자체가 자립경제 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외 무역이 그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외 무역이 끊겨서 중국하고의 무역이 완전히 다 끊긴다고 해도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그 이전부터 계속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우리한테 자꾸 북한을 무너뜨리라고 하냐. 우리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 말 듣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이제 하소연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한다고 해서 중국이 압박감을 느끼냐라는 건데, 지금 이 중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 전쟁이 일어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근데 지난해 2018년에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12년 만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희한한 게 이 무역 분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중국이 미국한테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막 2배, 3배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세를 막 높여놨는데 여전히 중국은 미국한테 물건을 잘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남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좀 황당한 거죠. 이걸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은 미국이 중국한테 여전히 무역 적자를 사상 최대로 보고 있는 뭐 그런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미국 국내 이 자본가들도 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얽히고 설켜 있는데, 미국 기업들도 사실 중국의 값싼 부품을 사와가지고 조립을 해서 팔아야 자기들이 남는 거예요. 근데 중국 부품값이 갑자기 확 뛰어버렸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만드는 물건 값도 확 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기들로서는 손해가 된다는 거죠. 아니면 중국에 아예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많죠. 뭐 애플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업들이 만든 제품도 메이드 인 차이나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다시 들여올 때 관세가 붙어가지고 물건값이 확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기업들도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철회해라라는 요구를 계속 미국의 정부에 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상황. 게다가 물건값이 뛰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미국 국민들이 싫어하게 된단 말이에요. 미국 국민들이 싫어하면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무역 분쟁을 계속 하는 것도 자기한테는 독이 되고, 안 하자니 중국을 완전히 이제 놔주는 거고, 참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 흥미로운 일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지금 시진핑 주석이 유럽에 가 있습니다. 유럽 한 바퀴 삥 돌고 있어요. 유럽을 도는 이유는 뭐겠어요? 유럽 나라들과 경제 관계를 이제 잘 터가지고 돈 좀 벌어보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미국하고의 경제 분쟁에 맞서가지고 이제 유럽을 뚫는 거예요. 유럽 시장을 뚫는 건데, 최근에 이제 이탈리아가 중국의 이 전략, 그 시진핑의 어떤 전략 구상이죠. 1대1로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3월 23일 얘기인데, 유럽 나라들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미국이 계속 유럽 연합에다가 1대1로 참가하지 말아라고 압박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탈리아가 이제 이탈을 했죠. 다른 유럽 나라들은 막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탈리아가 먼저 선점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도미노처럼 우후죽순 다 이제 1대1로에 동참하지 않겠냐. 결국 먼저 들어가야 이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중국 봉쇄 정책이 안 먹히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이 지금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5세대 이동통신입니다. 지금 이제 그 새로운 이제 더 빠른 이동통신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5세대 이동통신이 이제 막 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여기에 이제 선두주자가 중국의 화웨이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그 캐나다에 있던 화웨이 부사장인가 체포해버렸잖아요. 그 이제 화웨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계속 화웨이 장비에 이 일종의 이제 그 정보가 새 나가는 장치가 있어가지고 중국으로 정보가 새 나간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은 화웨이 장비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나라들에도 화웨이 업체의 그 물품 쓰지 말아라. 이 압박을 계속 놓고 있어요. 근데 일단 화웨이의 이 5세대 장비가 되게 성능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싸요. 그럼 누가 이걸 안 쓰겠어요? 당연히 이걸 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압박하는데도 싫다, 우리는 화웨이 쓰고 싶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독일의 이제 메르켈 총리가 5세대 이동통신 이제 입찰을 하는데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겠다, 화웨이도 참가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강하게 막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경고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열어놓겠다, 이렇게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중국 입장에서 미국이 압박한다고 해서 아이고 우리 죽겠네 이런 생각을 할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중국을 압박하면 중국이 자기를 도와서 북한을 무너뜨려 줄 거라는 착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 정신 못 차린 거죠. 이 제재가 추가된 것 때문에
개성의 연락사무소를 철수한 거냐. 뭐 그런 측면이 아주 없을까? 뭐 일종의 이제 원래 하나의 수를 쓰더라도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고 쓰는 거니까 그런 효과를 노렸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게 핵심은 아니라고 봐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미국의 대북 뭐 제재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하면 미국을 직접 공격하는 어떤 행동들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연락사무소에서 철수를 한 거는 사실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나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사실 이건 이제 그냥 빙산의 일각인 거고 지금 북한이 제일 답답해하는 건 그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왜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민족 자주와 민족 자결을 합의해놓고 정작 모든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하느냐. 이걸 제일 답답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2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통일부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우리 개성공단에 우리 지금 이제 막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 장비들이 멀쩡히 있는지 한번 확인만 해보고 싶다. 그래서 잠깐 방북 좀 해보자라고 하는데 그거를 또 승인을 거부했어요. 1월 달에도 한번 신청했다가 또 거부당했죠. 아니 기업인들 방북하는 걸 왜 막냐. 그 한미 워킹그룹에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지난 12일, 13일에 통일부하고 외교부에서 2019 업무 보고를 이제 청와대에 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보도가 됐죠. 그러니까 매년 초에 원래 이제 각 부서에서 청와대에 이제 업무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내용들에 대해서 북에서 상당히 이제 강하게 불만을 표시를 했죠. 그러니까 외교부 같은 경우는 업무 보고에서 이제 자기들이 북미 간의 어떤 중재자가 되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뭐 미국 승인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중재자를 하겠다는 거냐. 이런 이제 이거는 그 이전에 이제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죠. 한국은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다. 플레이어라는 건 지금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자기들이 어떤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여기에 이미 이 북미 대결에 뛰어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뛰어들어서 뭘 하고 있냐? 미국의 한편에 들어서 그냥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네가 그냥 미국과 한편이라고 생각하지 너네가 우리를 중재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통일부 역시 뭐 업무 보고에서 제재의 틀 안에서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 제재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죠. 지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재개되면서 뭐 이산가족 상봉이니 뭐 이런 것들 논의하겠다 그래요. 이산가족 상봉도 결국 제재 때문에 못 하잖아요. 화상 만남 해보자라고 했는데 뭐 장비 반입도 제재 때문에 안 된다 그러지. 다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뭐 국군포로 납북자 뭐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증진을 통일부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이건 뭐 북한을 그냥 자극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넣었다는 거죠. 이게 통일부가 과연 남북 관계를 발전시킬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한 거고 이번에 통일부 장관 새로 이제 지명돼 가지고 청문회를 했죠. 청문회 내용들 보셨나 모르겠네요. 원래 이제 김현철 지금 장관 내정자가 그 전에 이제 해던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천안함에 대해서 이건 뭐 진상조사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해왔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오이사 조치도 뭐 철회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청문회에서 다 그 말 바꿨죠. 그 옛날에는 나는 학자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한 거고 지금은 이제 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야당들의 어떤 색깔론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말 바꾸기를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해가지고 장관이 됐어요. 그럼 장관이 돼서도 여전히 야당 눈치 보면서 남북 교류에서 제재의 틀 안에서 뭘 해보겠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바뀔 게 없다는 거죠. 야 조명균보단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과연 이게 기대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이러니 북의 입장에서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계속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여기는 결국 미국의 승인을 받은 내용만 가지고 와가지고 미국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럴 거면 그냥 미국 직접 만나면 되지. 뭐 간접적으로 또 한 달이 건너가지고 또 만나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노선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이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민족 자주와 민족 대단결이죠. 근데 기본 원칙은 민족 자주예요. 민족 자주의 원칙에서 민족 대단결을 하겠다는 거지. 아무런 원칙 없이 무조건 모두 단결하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만나는 것도 문재인 정부가 민족 자주와 민족 자결의 입장에 있을 때 만나는 거지. 그게 없으면 만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정상회담이 안 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민족 자주와 민족 자결의 입장에 서 있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걸 이제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남북 관계는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아마 이제 남북 관계가 이런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남북 관계가 다시 열리려면 미국이 입장을 바꿔서 승인을 해줘야 그나마 열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의 이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 있었죠. 트럼프가 22일에 트럼프가 트윗을 하는데, 오늘 재무부가 북한 관련해 이미 존재하는 제재에다 큰 규모의 제재를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실관계부터 논란이 돼버렸어요. 트럼프가 트윗을 날린 날 재무부는 아무런 제재를 추가한다는 발표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전날 있었던 그 중국 해운회사 두 곳을 얘기하는 건가? 근데 중국 해운회사 두 곳 추장을 가지고 큰 규모의 제재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 자체가 좀 이 사람이 어디 타임머신 타고 미래에서 왔나? 황당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오늘 이런 추가 제재를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트윗이 딱 올라오고 나서 미국 행정부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죠. 일단 이 제재가 뭐냐? 큰 규모의 제재가 뭐냐를 가지고 재무부 내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 한 거 없는데? 왜 우리가 뭘 했다는 거지? 이제 한번 발칵 뒤집혔고,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 전날 있었던 해운회사 두 곳 얘기하는 건가? 그러면 이거 처리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근데 트럼프가 트윈트 하나 날렸다고 해서 처리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거 완전히 이제 일대 혼란에 빠진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제 와서야 백악관 대변인이 그게 아니고 앞으로 추가 제재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소리였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란 말을 붙이질 말든가. 아무튼 좀 황당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뭐냐? 뭔가 좀 급했어요. 빨리 북한한테 야, 나 제재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라는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국 내 재무부가 혼란에 빠지는지 말든지 일단 북한한테 뭔가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 정도의 이제 상황이라는 거고, 그 존 스미스 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장이 이제 인터뷰에서 이 트럼프 트윗을 보면서 북한과 중국의 승리다. 미국은 완전 신뢰성 깎아먹었다. 전 세계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뭘로 보겠냐라는 건데, 어쩔 수 없죠. 대통령 잘 뽑았어야죠. 그럼 이제 도대체 왜 미국이 이런 좀 황당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이게 사실 원인을 찾기가 참 어려운데, 원래 이 사람이 자신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존재를 만나면 공포심에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옛날에 소련도 우리가 무너뜨렸고 웬만한 나라들은 다 자기들이 쥐락펴락 하는데 도대체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왜 자기들 뜻대로 안 되는지 이해를 못 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공포심이 드는 거죠. 공포심이 들면 공황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정책이 뭔가 어떤 치밀한 전략에 따라서 하나하나 밟아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공포에 빠져서 이성적 판단을 못 해가지고 막 이랬다 저랬다 좌충우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이제 좀 우려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